자,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게 이제 핵심 요약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거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핵심 내용만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분배를 형태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핵심 요약 정리하고 그다음에 뒤에 뭐 있어 그 관련돼 있는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부하실 때 지금 하고 있는 이 핵심 요약 정리 있죠? 요 내용만큼 꼭 이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물론 요거 끝나면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겠지만, 자, 일단 제일 먼저, 전체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OT랑이 뭐, 크게, 뭐, 특별한 게 없고, 다음은 이제 출제 형태를 좀 맛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책은 크게 세 개 편돼 있어요. 저기서 제일 먼저 1편이 뭔가 하면 부동산 총론이고, 자, 총론 중에 보니까 주로 시험 나올 게 크게 이제 세 개 장이 있는데, 개관, 요건 딱 한 번 나왔다, 그죠? 그리고 2장 보니까 부동산 개념과 분류해서 보통 이게 33회 때 시험 안 나오고 거의 매년마다 보니까 이게 한 3개, 2개 나온다. 그죠? 그리고 부동산 특성과 속성에서 보통 이게 나오는데 자, 일단 1편을 보니까 거의 매년 한 몇 개 나옵니까? 이름 참고로 공부하실 때 우리 원래 부동산의 원론 과목이 27회부터 이제 도입된 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 패턴이 좀 달라진 게 보니까 2회, 33회부터, 3회부터 패턴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주로 공부할 때는 최근에 있는 33, 34회를 어떤 기본을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앞에 있는 이런 내용 대부분 뭐 있습니까? 뭐 이런 정도 과거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고 항상 공부할 거는 33, 34회 때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초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문제 보니까 33, 34일 때 보니까 이렇게 한 3개 또는 4개 나왔다. 죠 자, 그리고 2편이 강론입니다. 강론 보니까 총 이게 8개 장을 돼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게 누구죠? 예, 제일 높은 게 보니까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투자가 제일 높다. 그죠? 한 5개 중에 시험 나왔네요. 그래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누가 높습니까? 예, 금융론.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정책 같은 거. 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특이한 거면 요 1장에 있는 경제편이 있죠. 얘는 우리 실제 이제 우리 감정평가에서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따로 이제 이 공부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시험에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34회 보니까 크게 4개 나왔다. 그죠? 그래서 좀 특이한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보니 자꾸 이제 경제 있는 편도 시험이 좀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좀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특이한가 하면요. 중개 및 컨설팅, 권리 분석이 있죠.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이제 키워드는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이 투자는 보통 이제 보니까 우리 회계학에 보니까 재무 관리 있죠. 거기서 이제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 같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금융론, 그다음에 정책 또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권리 분석과 중개 이런 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개발론도 거의 매년 한 2개 또는 뭐 이상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는 3편인데 3편 감정평가인데요. 이건 매년 보니까 거의 한 7개 정도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감정평가 3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2차 있는 감정평가 실무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 어떤 내용이 있죠. 기타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끔 한두 번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고려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3편에 있는 감정평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감정평가 법 조문이 있죠. 감정평가 규칙 또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있죠. 거기 있는 내용이 매년 3개 이상 시험 나오니까 그 법 조문 정도는 좀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예, 이제 실제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서요. 예, 제일 먼저 보니까 첫 번째 1편 부동산 총론이죠. 이 총론을 보니까 아까 설명했지만 매년 한 3개 또는 4개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 33, 34에 보니까 주로 뭐 있습니까? 이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나왔을 것이고 그다음 부동산 특성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죠. 1장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서술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게 시험 나냐 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니까 부동산의 서술인데 주로 공부할 게 크게 4개 어떤 이제 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부동산 활동이 있는데 여기 이제
표준산업 분류표에 있는 그 내용이 시험 나왔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공부한다면 여기서 뭐 있습니까? 접근 방법과 연구 대상이라는 내용은 좀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니까 이게 31회 때 딱 한 번 시험 나왔다죠. 표준산업 분류표에 있는 부동산업에 대한 세 분류가 시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 가보겠습니다. 가볍게. 책에 있는 내용 1페이지, 3페이지입니까? 예, 거기 내용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서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터치만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이 말이죠. 너 현재 무엇을 공부하니? 부동산 공부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부동산 중에 무엇을 공부하니 물었을 때 항상 항상 우리 이건 알고 있죠. 어떤 과목이든지 그런 과목이 나왔던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 문제 등이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과목이 뭐냐? 곧 이게 그 학문이죠. 그러니까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관련돼 있는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나온 게 민법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요. 나 현재 부동산 공부할 건데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더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부동산의 학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뭐 토지가 부족하다. 저기 뭐 있습니까? 땅값 올라가더라. 주택의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한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 있지만 이때 가만한 생각해 보세요. 왜 땅이 부족할까? 왜 토지가 잘못 이용될까? 왜 땅값 올라갈까? 주택이 왜 잘못 지었을까? 주택이 왜 부족할까? 이 모든 거에 대한 문제는 기본은 뭡니까? 그렇죠. 인간이 개입하다 보니까 문제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말이죠. 야, 너 현재 부동산 학이란 과목을 왜 하니 물었을 때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문제 등이 발생하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연구해준 학문이 뭐냐? 곧 부동산학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 합니까? 부동산학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뭐냐? 목표등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갖다 개선시킬 목적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뭐냐? 연구 대상이다. 자, 연구 대상 거기 두 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있더라. 그러면 이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자,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있는데 이 현상이란 말과 활동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보셔야 되죠. 그러면 현상을 우리가 보통 뭐랍니까? 있는 자체의 모습이죠. 그죠? 자, 있는 자체의 모습. 그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산이 있다, 강이 있다, 건물이 있다, 도로가 있다, 지금 현상이다죠. 그러나 활동이란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자체의 어떤 이용 형태가 변경되는 건데 이때 활동은 결국 핵심이 뭐예요? 그죠?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뭐냐고 이게 활동이 되겠죠. 즉, 자, 우리 앞에 제가 이론적 내용을 설명했을 때 아마 설명했을 거면 이거 아닙니까? 활동은 움직인다 이 말인데 근데 실제 뭐 있습니까? 땅이 이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땅의 이용 형태가 변화한다 이런 거예요. 즉 주거가 상업 변경될 것이고 5층, 10층 건물 지어질 것이고 이런 활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주거가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 또 5층, 10층 건물 지어진다 했을 때 그와 같은 행위를 누가 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말이죠.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여기에 뭐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나오거든. 요 개념 등을 물었을 때 두 개 구분 기준은 뭐죠? 그렇죠. 인간이 개입되면 이건 활동이 될 것이고 인간이 없으면 뭐 되겠습니까? 현상이 되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다시 합니다.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뭐 있습니까? 하는 게 뭐냐? 연구 대상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 크게 두 개 있다죠. 활동과 현상이 있더라. 그래 보시고요. 그러면 이때 이와 같은 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동산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지침서, 기준이 있다죠. 이런 걸 보통 뭐랍니까?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이라 쓴답니다. 이념 세 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그렇죠. 효율성과 형평성, 합법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부동산학에 대한 3대 측면이 있어요. 자, 원래 부동산은 크게 세 개 과목 합친 거죠. 뭐 합친 거죠? 그죠? 법률, 경제, 기술 요 세 개 합친 겁니다. 요 세 개 합쳐서 만들어진 게
부동산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항상 부동산을 공부할 때 요 세 개를 합쳤다 이게 복합이죠. 복합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하냐? 학문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자 물어볼게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학은 요거 세 개 합친 과목이죠. 합쳤다 이 말 뜻은 뭐 있습니까? 단편입니까? 종합입니까? 그렇죠. 종합이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예. 이거는 합쳤다 이 말은 순수입니까? 응용입니까? 그렇죠. 그죠? 응용이다. 그죠? 자, 그래 보시고. 또 세 번째 보니까 원래 부동산학은 인간이 개입한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 되어진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죠? 예, 부동산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책 속에 집어넣은 결과 이건 경험과학이 될 것이고 또한 일정 어떤 법칙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 있습니까? 규범과학이 되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충분히 시험 낼 수 있으니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 전에 제가 이론 했을 때 우리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방식을 설명했죠. 자, 첫 번째 원래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원래 사회과학 항상 기본에 뭐 있습니까? 철저하게 비교할 대상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보니까 부동산 현상을 누가 비교합니까? 그렇죠. 활동가를 비교하겠죠. 그죠? 그럼 무조건 시험 냈을 때 활동이란 걸 시험을 내면은 활동 안에 있는 글자가 장난칠 목적이 아니라 항상 뭐 있습니까? 그 반대편 현상이 있는 내용을 딱 이렇게 집어넣고 틀리면 항상 만들어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방식은 가장 중요한 건 각각에 있는 내용마다 항상 상반돼 있는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먼저 구분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절대적으로 부동산을 공부할 때 문제를 풀던 또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책을 보던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해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 두 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항상 장난치면 키워드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부연 설명된 거 장난치는 건 아니란 사실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말이죠. 절대 부동산은 학문적 성격 물었을 때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단편 쓰지 마라. 또 이 말 대신 순수 쓰지 마라.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자연과학이란 말 쓰지 마라.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학은 이 말 아닙니까?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할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가 아주 많은 학자가 있지만 이걸 다는 보지 말고요. 단지 이런 거 마시면 돼요. 부동산학은 분명히 뭐 있습니까?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죠. 즉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 말 대신 보니까 단편, 순수, 뭐 자연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요. 두 번째 있는 부동산학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는 뭐 있습니까? 직업, 물적, 법적 등등을 연구한 학문이 곧 부동산학이죠. 그냥 넘어가세요. 큰 의미 갖지 말고요. 자, 실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3번, 4번, 5번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자, 일단 학문적 성격은 뭐 있습니까? 분명히 종합과학이고 그다음에 이 응용과학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사회과학, 경험과학 등등이 있다죠.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려 묻는 거죠. 자, 비록 우리 책에는 보니까 제가 한 6개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보지 말고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합식 접근 방식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 부동산학에서 이 말 하셔야 됩니다. 복합이나 그 다음에 종합이란 말이 나오죠. 나오면 무조건 이 복합이나 종합 말 뜻이 이 말 아닙니까? 합친 거죠. 합친 거. 그죠? 그러면 항상 이 말이 뜨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개를 갖다가 몇 개를 합친 겁니까? 하나를 합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말은 종합이나 복합 나오거든. 하나를 합쳤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 개 있는 이게 뭐냐? 이걸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죠. 현재 보니까 부동산학은 원래 뭐 어떤 과목입니까? 기술과 경제와 법률 요거 세 개 이 과목 아닙니까? 요거 세 개 합쳐서 연관 학문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종합식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는 한국에 보니까 1974년도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있습니까? 독립되는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예,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으면 기술은 건축업자가, 경제는 경제학자가, 법은 법학자가 이렇게 각각을 분리해서 연구했었는데 이제는 이 독립돼 있는 부동산을 만들면서 요 기술, 부동산 관련돼 있는 기술, 경제, 법 세 개를 합쳐서 독립돼 있는 부동산을 만들었다 해서 이게 종합식 접근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있습니다.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공부에 대한 방법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학은 무조건 무슨 과학이라고요?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 특징이 뭐죠? 반드시 비교할 대상이 있더라. 그죠? 이래 보시고 두 번째 항상 부동산을 공부할 때 무조건 키워드 중심. 그죠? 키워드 중심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키워드에 대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제목 속에 항상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을 공부할 때 제목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하겠습니다.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거면 1장, 2장, 3장 이런 장별로 공부하지 말고 반드시 뭐 있습니까? 1절, 2절 항상 우리 책에 있듯이 절별로 절별로 공부하는 게 장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있는 절별로 딱딱 끊어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내가 포기할 거, 내가 가져갈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 이 수험생이 가끔 실수하는 뭔가 이런 겁니다. 뭐 이 장별 각각의 장별로 공부하면요. 그 안에 여러 개 절이 있겠다죠. 절이 있는데 특정한 절을 모르면요. 이 전체를 다 모르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원론 과목은 실제 출제도 항상 뭐 있습니까? 절별로 시험 내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공부하실 때 요 절별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요 세 개만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분명히 종합이란 건 여러 개를 합친 건데 그죠? 여러 개가 뭔가를 좀 밝혀줘야 되죠. 이럴 때 보니까 종합이란 말은 원래 부동산학은 기술경제법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라는 거면 기술경제법이 나와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뭐 있습니까? 하늘 묶어야 되죠. 묶어서 만들어진 게 부동산 학이죠. 따라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체계화시킨다 또는 시스템화 시킨다 또는 복합적으로 연구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말이 분명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는 뭐 있습니까? 복합이란 건 종합식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기술, 경제, 법이란 말이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이 나왔을 것이고 두 번째. 근데 실제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뭐 있습니까? 이 감정평가사 등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죠? 좀 쉽게 말하면 돈을 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이 말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야 이렇게 해서 독립되는 부동산이 나왔다. 여기 관심 있습니까? 없더라 이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디 관심 있습니까? 이거죠. 내가 현재 이 물건 살까 말까 팔까 말까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뭐라고요? 그렇죠.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사결정할 때 항상 내 위주가 중요합니까? 타인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뭐 있습니까? 내가 의사결정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 묻거든? 자기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 이 말이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한 연구 대상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 개입한 것만 연구하죠. 그러면 앞으로 시험 나올 것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야, 무생물로서의 부동산과 연구할 필요 있냐 묻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학은 인간이 개입한 결과 문제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해주는 학문이 부동산학이죠. 따라서 반드시 연구 대상은 인간이 개입한 부동산만 연구하지 절대 뭐 있습니까? 무생물로서의 부동산까지 연구하는 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연구 대상에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현상과 활동 두 개 있더라. 이때 누가 중요하냐?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활동 키워드가 뭐냐? 사람이 들으면 항상 뭐 있으니까 활동이 되겠죠. 오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념은 크게 세 개 있죠. 효율성과 형평성, 합법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활동에 대한 원칙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 원칙과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과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이 있는데 꼭 기억할 건요. 이 부동산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일반 원칙과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은 총 4개 있는데 앞에 3개만 기억하세요. 암기하셔야 돼. 우리 보통 이걸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인데 이걸 보통 눈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눈, 안경 이렇게 암기합니다. 오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의 특별한 원칙 크게 4개 있죠. 능, 안, 성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때 우리 안전성이란 말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죠? 사기 당하지 마라 이거요. 거래 사고 등이 터지지 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안전성이고, 우리 경제성이란 말 뜻이 뭐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거고, 거꾸로 능률성은 뭐 있습니까? 주어진 땅을 가장 잘 활용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최유효용과 서로 관련된 게 능률성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 책에 있을 건데 책에 우리 여기 몇 페이지 있죠? 예, 저기 6페이지 있을 겁니다. 5페이지 있네. 자, 이때 우리 능률성, 이건 아직 시험 안 나왔어요. 능률성에 대한 하위 원칙이 총 6개 있거든요.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우리 출제된 문제 보니까요, 자꾸 있죠.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가 가끔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시험 안 나와서 이거 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말만 다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보담 표연발. 다시 이보담 표연발. 자, 이 말이죠. 예, 이전 원칙, 보적 원칙, 담, 분담 원칙. 그다음 뭐 있습니까? 표준 원칙, 연결 원칙, 발발, 분발 원칙이 있습니다. 자, 혹시 모르는 이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기계한테 맡겨라. 좀 더 빨리 하게 해서. 그 다음에 보조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기계한테 도움을 얻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분담이 말 뜻이 뭔지 알죠?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해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걸 표준화해서 뭐 있습니까?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해주라. 좀 더 열심히 하라 이겁니다. 열심히 능률성에서. 따라서 우리 다시 합니다. 능률성의 하위 원칙이 총 6개 있죠. 이보담, 표, 연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과거에 31회 때 시험 나왔던 건데 한국의 표준산업분류표에서 부동산업은 어떻게 됐냐 보니까 자, 이걸 분류할 때 좀 잘 보세요. 이래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분류할 때 타인에게 주는 걸 갖다 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주는 게 2개 있습니다. 실제 내가 물건을 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줄 수 있거든요. 이걸 2개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그 물건 준다 이 말 뜻은 뭐 있으면 우리 집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이 있어요. 공급업.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준다 이게 뭐 있습니까? 서비스업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돼 있는 자격증 3개 있죠. 기억납니까? 자, 첫 번째 감정평가, 두 번째 공인중개사,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관리사, 주택관리사. 그래서 봐볼게요. 자, 첫 번째 관리업,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중개, 또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업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분리했으면 그다음 다시 앞에 내가 물건 주는 게 있죠. 임대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걸 타인에게 빌려줄 임대업도 있을 것이고 물건들을 만들어준 공급업이 있죠. 개발 및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세 분류 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란 건 크게 3개 있죠. 주거와 또 뭐가 있습니까? 비주거. 그 다음 기타 부동산. 어떤 거? 농지, 산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임대업이든 저기 개발 및 공급업이 있으면요. 무조건 주거, 비주거, 기타 부동산. 그죠? 임대업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개발 및 공급업도 뭐 있습니까? 주거, 비주거, 기타 부동산 있는데 이때 조심할 건요. 개발업이지 건설업이 아니더라. 그죠? 이걸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제 서비스 갑니다. 관리업을 보니까 관리업에서는 우리 관리사가 누구누구 있습니까? 주택관리사, 빌딩관리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는 결국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할 것이고 빌딩은 결국은 비주거 우리 상가 같은 상가 사무실 같은 거에 이거 관리할 것이고 그럼 참고로 산지관리사, 농지관리사 들어봤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할 건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건 분명히 표준산업 분리표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부동산업에 제외된다 나와 있습니다. 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 우리 중개라는 건 이거거든요. 중개라는 건 자문도 하고 중개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중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중개 및 대리업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문, 이 자문 투자자문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컨설팅업 없습니다. 알겠죠? 다시 원래 중개사법에 보면요. 중개사는 뭐 있습니까? 중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대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요 대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매 같은 대리입니다. 그래 보시고 투자 뭐 있습니까? 자문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뭐 있어요?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건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학은 등등등 있지만 다 필요 없이 토지와 정착물에 관해서 그것과 관련돼 있는 직업 등등등을 연구해주는 학문이다. 맞는 거죠. 2번 부동산학은 뭐 있습니까? 종합적 학문적 성격이 있더라. 맞죠? 기술, 경제, 법을 세 개 합친 거니까. 3번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복잡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학문 영역을 등장했다. 이 말은 독립개념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이 나왔다 이거죠. 4번 가볼까요? 자, 설명이 쭉 있지만 항상 키워드 중심입니다. 다 필요 없이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순수 과학이다. 이 틀린 거죠. 순수 과학이 아니라 결국 응용 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볼까요? 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키워드 뭐죠? 자기 이용 극대화 말 나야 되죠. 요건 충족된 거죠. 어려보시고. 자, 다시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1번 부동산학은 이러면 참고로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항상 누구는 누구이다 했을 때 요 중간에 보통 뭐 있습니까? 부연 설명된 거 들어줘. 이러면 절대 우리 문제 풀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말뜻이 겁니다. 책을 보던 절대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보면 부연 설명된 거 장난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키워드 있죠. 누구는 누구이다. 이걸 장난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1번은 그 말이죠. 부동산학은 설명 다 헛소리고 핵심이 뭐예요? 구체적 경험 과학이다. 이거 묻는 거죠. 2번 가볼까요? 2번 보니까 인간이 여기는 뭐죠? 현상이 아니라 활동이죠. 그래 보시고 3번 가보니까 부동산학은 공공 부분에 한정했을 때 형평성보다 효율성이 강조한다. 이게 틀린 거죠. 자, 이건 뭐가 강조되겠습니까? 공공성은 보니까 형평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보시고. 그래서 4번 가보니까 부동산학은 설명 다 필요 없이 핵심이 뭐죠? 종합, 응용, 사회과학.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자, 5번 보니까 부동산학은 설명 다 필요 없이 무슨 과학이라고요? 그렇죠. 사회과학이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보시고요. 자, 이게 31회 때 시험 나왔던 거죠.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부동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주거나 비주거나 또 뭐 있습니까? 기타 부동산 뭐요? 개발 및 뭐요? 건설업이죠. 건설업이 아니라 개발업이죠. 그죠? 개발업.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건설업 없다. 그죠? 그다음 부동산 임대업도 있을 것이고 개발 및 공급이 있을 것이죠. 다 있는데 현재 보니까 답은 1번 틀렸겠다. 그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앞에 했던 내용은 뭐 구체적 내용 이런 정도 그냥 보고 끝내서 더 이상 깊이 가지 말고, 자, 그다음 2장. 2장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봐볼게요. 거의 매년마다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있는데, 자, 개념과 분류 거의 매년 시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자, 그 중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보니까 부동산 개념 1절에,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우리 2장의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있죠. 그러니까 1절이 개념, 2절이 분류면요, 이 앞뒤가 연결 안 됩니다. 연결하지 말고 그냥 딱딱 끊어서 개념에서 하나, 분류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 항상 공부할 때 각각 있는 절별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 보시면서. 자,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27회 때 부동산 개념 전반, 28회 때 뭐 있습니까? 부동산 전반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정착물과 동산 구분 기준. 29회 때 보니까 준부동산 개념.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 구체적 사례가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 보시고 30회 때 부동산 개념 전반적인 거, 32회 때. 34회 때는요,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니까? 우리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원칙은 동산이지만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게 나왔습니다. 야, 준부동산 중에서 등록되는 물건이 뭐고 등기되는 물건이 뭐냐, 이걸 좀 구분해줘 라고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최근에 문제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 사소한 거 깊숙한 문제고 가끔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좀 정리해 두려는 겁니다. 자, 내용 가보겠습니다. 분류에서는 이게 나온 거죠. 자, 2절 보니까 분류는 활동상 분류, 주택에 대한 분류, 연립주택에 대한 개념, 또 부동산 이 분류 중에서 후보지와 소지에 대한 개념, 30회 때 뭐 있습니까? 이행지와 포락지에 대한 개념, 그 다음 31, 32, 이 부동산, 그죠? 전체 있는 용어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34회 때 보니까 토지 용어, 즉 토지에 대한 전체에 대한 용어 분류, 그 다음에 연립주택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준주택이 아닌 게 이런 시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통 시험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부동산 개념도 정확히 공부해야 될 거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부동산 분류도 정확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어려 보시면서. 자, 이제 책은 12페이지 갑니다. 부동산 개념 가볼까요? 자, 이건 이미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건요, 기본 이론 강의를 상세히 했기 때문에 핵심만 툭툭 그냥 치고 갑니다. 지금부터 그냥 사소한 설명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앞에 뭐 있습니까? 기본서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 보시고, 최대한 우리가 이제 아마 이 수업이 총제가 8회 만에 끝내다 보니까 내용이 좀 압축된 내용을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 다시 말씀드리면 무조건 앞에 있는 기본 강의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 보시면서 자, 가보겠습니다. 자, 12페이지요.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냐, 요거 두 개를 먼저 구분해 두려는 거예요.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 자, 앞에 이거 설명한 적이 있죠. 복합이란 건 여러 개 있는 걸 한 개로 합친 거죠. 그거 번역해 보겠습니다.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종류가 더럽게 많은데 이걸 한 개로 합쳤다, 이게 뭐야? 복합 부동산 될 것이고, 이 복합 개념 부동산 말 뜻이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개념은 엄청나게 많은 걸 하나로 묶은 게 뭐냐? 복합 개념이다. 되겠습니까? 얘는 부동산 종류를 묻는 것, 요건 부동산 개념을 묻는 거예요. 요걸 먼저 구분 좀 해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보통 이제 부동산이란 건 일반적으로 뭐랍니까? 그렇죠, 그죠? 토지와 정착물이죠. 자, 그런데 잠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종합이란 말과 항상 복합이 나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한 개로 합쳤다, 이게 복합 또는 종합이다 보니까 반드시 공부할 때 여러 개가 뭐냐, 이걸 반드시 밝혀둘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정착물이죠. 그래서 복합 부동산 이 말입니다. 항상 이는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결합한 게 뭐냐? 곧 이게 복합 부동산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우리 이거
땅은 땅이죠. 위에 있는 건물은 건물 아닙니까? 그죠? 그 둘 다 토지 건물 한 개를 묶은 게 뭐라고?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복합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물론 제가 좀 더 설명할 때 좀 달리 설명하겠지만, 두 번째 복합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개념은 크게 세 개 있죠. 기술적 측면과 경제 측면과 법률 측면의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한다. 이게 뭐라고요? 예,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우리 항상 문제 냈을 때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무조건 복합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 나와야 될 것이고, 거꾸로 복합 개념은 뭐 있습니까? 기술, 경제, 법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은 게 이제 복합 개념인데, 예, 부동산 개념을 기술, 경제, 법이 있으면 기술은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유형적 측면이 될 것이고, 법과 그 다음에 경제는 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무형적 측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이란 것은 기술, 경제, 법을 말한다. 그죠? 두 번째 보니까 언어계 유형, 언어계 무형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기술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있죠. 이건 암기했죠. 공자, 환희. 요 네 개는 무조건 건축, 기술 측면이고, 나머지 법은 크게 두 개 있죠. 예, 민법상 나와 있는 99조 1항이 나와 있는 뭐 있습니까? 협의부동산과 광이 두 개 구분됩니다. 협의란 건 민법이 나와 있다죠. 토지와 그 정착물이 될 것이고, 광의는 여기다 협의에다 뭐가 더 추가되겠습니까? 그렇죠. 준부동산까지 더 추가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뺀 나머지는 몽땅 다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가 되겠죠. 대충 보면 알 거예요. 자산, 자본, 상품, 생산요소, 소비재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이건 경제 개념. 대충 구분되죠. 그래서 이 공부하실 때 이건 딱 세 개 냅니다. 요런 기술, 경제, 법을 설명한 게 뭐니? 복합 개념. 두 번째, 어떤 게 유형, 어떤 게 무형인지 구분해 둘라. 세 번째,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내용을 좀 구분해 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서 공부할 것은 기술적 측면이 있는 공자, 환희만 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법이랑 크게 두 개 있습니다. 협의와 광의 두 개 있거든요. 고려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말로 시험 나오겠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 개념 물었죠? 부동산 개념이 여러 개 있다. 뭐뭐 있습니까? 그렇죠. 기술, 경제, 법이 나이죠. 나와서 이걸 복합된 개념 이해한다. 이게 복합 개념이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복합 부동산은 항상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토지와 정착물이죠. 이거 번역해 볼까? 원칙은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인데 이걸 하나로 결합된 상태, 토지, 건물 하나 결합된 상태로 이용되는 걸 뭐라냐? 복합 부동산입니다. 자, 일단 그런 개념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문제 푸는 방식은 어쨌든 기술, 경제, 법이 나면 이건 무조건 복합 개념이고, 토지와 정착물 나면 이건 무조건 복합 부동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말도 좀 기억하실래요? 야, 지금 하고 있는 복합 개념 부동산 왜 하니? 왜? 이게 왜 자꾸 시험 나냐 묻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과거에 보니까 우리 다시 부동산 학에서 이런 분필과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노트북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이 말 아닙니까? 이걸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내가 현재 부동산 학을 공부할 건데 어느 범위까지 연구할 것인가? 그 연구 범위를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나 현재 부동산 연구할 건데 어느 범위가 연구합니까? 토지와 정착물과 준부동산까지 연구하되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까지만 연구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 절대 연구하지 마를 할 목적이 뭐냐? 이거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얘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 부동산에 대한 연구 범위를 갖다가 뭐요? 획정시킬 목적이죠. 그죠? 연구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죠? 그러면 자,
사람이 개입한 게 활동입니까? 현상입니까? 활동이죠. 이 말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에 대한 범위를 획정시킬 목적이다. 따라서 이 말은 준 부동산도 부동산학에서 연구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그래 보시고요. 자, 이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법률적 측면이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이란 것은 민법의 99조 1항 가문이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 1항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2항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 이외는 뭐 있습니까? 동산이다 설명되어 있다죠. 요 민법에 나 있는 요게 누구냐? 협의의 부동산. 그럼 협의란 건 뭐 있습니까? 뭐와 뭐뭐 분석한다고? 토지와 정착물을 연구한다 이거죠. 쏘리. 그러면 이때 이거 이외 광의의 부동산이 있거든요. 광의란 건 뭐라 했습니까? 협의 부동산에다가 뭐까지 한다고요? 준 부동산까지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제 우리 관연 토지는 뭐고 그 다음 정착물은 뭔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리 토지란 건 민법의 212조에 가보니까 뭐라 있는 거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의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 우리가 요게 지구, 자 지구라면요 한번 봐볼게요. 요 개념을 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여기 지구면 내가 현재 땅을 요만큼 샀다면 이 전체가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이 무한대로 미치면 말이 안 되겠다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현재 땅을 이만큼 샀으면요 요 지구 반대에 있는 얘가 이거 내 거다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와 같은 소유권 충돌이 발생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구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유권이 이렇게 쭉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예,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있는 지표 공간 이용할 수 있죠. 그죠? 또한 공중 공간 이용할 수 있죠. 또 지하 공간 이용할 수 있죠. 우리 땅을 샀을 때.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말은 우리 알고 있는 토지 소유권 결국 몇 차 공간? 예, 3차원 공간이 내 소유권 범위 속에 포함된다. 3차원 공간 같은 말이 뭐예요? 입체 공간. 이 내 소유권 범위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권이 무한대로 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이 있을 것이고 일정 경계 범위 이 밖에 뭐 결국은 예, 내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우리 공중공간도 일정 경계 범위 위는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건 공적 공중공간 될 것이고 일정 경계 범위 아래가 뭐 있습니까? 이게 사적 공중공간 되겠죠. 자, 그러면서 지하공간 마찬가지죠.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이 미치니까 이건 사적 공중, 그 다음에 공적 구분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말입니다.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 이 3창 공간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될 것인데 이때 이 소유권이 무한대로 미치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까지 미친다. 그럼 이때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는 고도 제한 얼마, 그 다음에 지하 공간 몇 메타 라고 법률상 규정되어 있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얘는 뭐 있습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범위에서 지정되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제 토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착물을 좀 가보. 정착물. 이런 꼭 기억할 거. 정착물과 동산에 대한 구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정착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 이런 분필은 뭐죠? 예, 이동되는 물건. 이건 동산이죠. 따라서 우리 보니까 정착물과 동산의 구분 기준은 가끔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문 가판대, 가로등 같은 거 등등등 있을 때 어떤 게 동산, 어떤 게 정착물을 물으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자 구분해 보겠습니다. 때에 따라 동산도 토지에 부착은 될 수가 있다. 있는데 구분 기준이 뭐냐 묻거든.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기본 전제가 뭐 있습니까? 항구적이고 계속적,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일 때만 이게 뭐요? 정착물이고 토지에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뭐라고요? 그렇죠, 그죠? 네, 동산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나왔을 때 정착물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틀리면 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일시적 나오겠죠. 왜? 그건 동산이니까. 자, 두 번째. 정착물 두 개 있죠. 토지의 일부를 볼 수 있는 종속 정착물과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독립 정착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가끔 시험 나면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 시험 나오거든요.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요. 독립정착물 4개. 요 4개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4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명인방법이 취한 물건들. 세 번째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물건.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예, 타인 토지 경작되고 있는 물건. 자, 다시 건물, 명인방법,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것, 타인 토지에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 같은 요 4개입니다. 이건 무조건 독립정착물. 그거 뺀 나머지 뭐라고요? 종속정착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 물건 대부분 다 종속입니다. 그리고 자, 동산도 크게 3개 있어요. 자, 첫 번째 동산 항상 기본 마인드가 뭐예요? 계속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이죠. 자, 따라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수목은 수목인데 가짜로 심겨진 거. 조만간 옮겨 심는 거죠. 이건 일시적이죠. 가식 중인 거.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계속성이 없는 것. 세 번째 수확물. 이건 분명히 동산 속에 포함된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요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정착물은 동산과 서로 비교하되 항상 뭐 지속적, 계속적, 항구적 들어오면 이건 정착물 될 것이고 일시적은 뭐라고요? 동산된다.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고 물었을 때 정착물 다시 크게 2개로 구분된다. 종속과 독립이 있다. 독립 정착물 4개 있더라. 뭐요? 건물, 명인방법, 또 뭐요? 임목법, 그 다음에 타인 토지 경작되고 있는 물건이죠. 그 다음에 동산 3개. 일시적인 거, 예, 가식적인 거, 계속성이 없는 거, 또 뭐 수확물, 이걸 좀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물건인데 이게 쓰임새에 따라 때에 따라 동산되고 정착물 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은 뭐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준부동사 이거 전에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 글자에 설명해 주죠.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치한다. 여기 준부동사입니까? 그 부동산 아닌 뭐요? 동산이죠. 동산인데 부동산 인착이 어떻게 합니까? 등기나 등록하는 물건이 곧 이게 준부동산이죠. 근데 이게 34회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야, 등기하는 준부동산과 등록되는 준부동산 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하는 준부동산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임목법이 등기되어 있는 것, 재단,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그 다음에 배배. 자, 기성과 범수는 20톤 이상. 그 다음에 부서는 뭐 있으면 100톤 이상인 건 등기한다.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 달린 물건이 있죠.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 뭐 철도 차량 같은 거. 그 다음에 광업권 같은 거. 양식업 같은 거. 이건 전부 다 등록이죠. 그죠? 오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가볼까요? 자, 문제 가보니까, 예, 요건 27회 때 나왔던 문제죠. 자, 1번. 협의는 법이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예, 민법에서 말하는 건 협의죠. 따라서 민법에서 뭐라 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에 본 거 아닙니까? 그죠? 2번. 예, 부동산과 동산 구분 기준은 등기로서 공시효과 있는 게 부동산. 그 다음 점유 갖고 있는 게 동산이 되겠죠. 3번. 자, 저번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합친 게 광의인데, 광의를 하고, 자본, 자산 등은 이건 뭐요? 경제 측면이지.
기술 측면이 아니라죠. 그래서 현재 답은 3번 틀렸을 것이고 4번 뭐 있습니까? 준 부동산 나오면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동산 나와야 될 것이고 등기 등록 나오면 되겠죠. 또 5번 보니까 이 말이죠. 자,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임목, 그 다음에 광업 공장재단, 또 저당권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죠. 이건 부동산이 준한데 이건 준부동산 속에 포함된다 그 말 묻는 거죠. 자, 그래 보시고요. 이건 28회 때 문제입니다. 1번 부동산과 동산 구분은 공시 방법이 달라질 것인데 공신의 원칙이 있는 게 동산 될 것이고 그죠?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게 부동산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정착물 중에서 명인 방법 또 수목 집단은 뭐 있습니까? 토지 이 말은 뭐예요? 명인 방법을 취한 건 독립부동산 묻는 거죠.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자, 토지, 도로와 교량 등은 독립된 게 아니라 토지 일부, 이건 종속 정착물 속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제거하여도, 이건 과거에 대한 설명 등 그냥 넘어갑니다. 기능과 효용에 손실이 없으며 없는 부착물을 뭐로 봅니까? 동산 본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있는 5번 가보니까요.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임차인이 설치했다 이건 뭐 있습니까? 이용 목적이죠. 따라서 이건 정착물이 아니라 뭐 있습니까? 동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동산으로. 어려 보시고요. 자, 30회 때 문제입니다. 부동산 개념 중에서 토지는 생산 요소요. 그 다음에 2번 뭐 있습니까? 토지는 소비재요. 3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고 2항 부동산 이외는 뭐요? 동산이죠. 3번 등기 등록에 공시되어 있는 이와 같은 물건 어디 속에 포함된다고요? 준부동산 속에 포함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요. 임목법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등기 보존되어 있는 임목은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정착물로서 이건 양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양도 독립정착물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보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어디 속에 포함된다? 공자 환희 이건 물리 기술 개념이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절대적 위치란 말은 우리 위치 개념은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위치 두 개 있는데 절대적 위치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 부동성입니다. 상대적 위치와 관련된 건 위치 가변성입니다. 그래 보시고 3번 가보니까 토지는 생산 요소요, 소비재요, 상품이고 제품 되겠죠? 맞는 말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가보니까 협의부동산과 주음부동산 합친 게 뭐라고요? 광의 속에 포함된다. 자, 5번 보니까 법경제기술은 뭐라고요? 얘는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복합개념부동산 되겠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경제개념 속에 포함된 몇 개념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기술적 개념을 먼저 구분했어요. 기술적 개념 뭐 있습니까? 공, 자, 환, 위. 공이 뭐죠? 공간. 자가 뭐죠? 자연. 없네. 환이 뭐죠? 환경. 그죠? 그 다음에 위치.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볼 게 뭐냐 이겁니다. 이름 참고로 보니까 여기 생산 요소, 자산, 또 뭐가 있습니까? 자본, 소비재, 요게 뭐요? 그렇죠. 그죠? 이와 같은 경우 이게 다른 말로 경제 개념이고 공장재단 이건 준부동산이죠. 업권도 준부동산입니까? 따라서 이건 법률적 개념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런 정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잠시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본다면 대충 개념 파악 되겠죠? 이와 같은 내용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2절에 있는 부동산 분류 수업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